엄지 톰. 옛날에 한 평범한 나무꾼과 아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나무꾼 부부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몸집이 겨우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아들을 엄지 톰이라고 불렀지요. 엄지 톰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몸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나무꾼 부부는 아들이 너무 작아 다른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할까봐 불안했지요. 하지만 엄지 톰은 몸집이 작은 것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모험을 즐겼어요. 엄지 톰은 카누 대신 호두 껍질에 타고 찻숟가락으로 노를 저어 다니곤 했어요. 성냥갑으로 손수 경주용 차를 만들기도 했지요. 차바퀴 대신 단추 4개를 달고서 말이에요. 심지어 들쥐에 작은 안장을 달아 타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나무꾼이 일하러 나갈 채비를 했어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지요. 여보, 마차를 쓰고 나서 일터로 가져와 주겠소? 그러자 엄지 톰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바빠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나무꾼은 아들을 바라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너는 말을 몰기에는 너무 작잖니. 엄지 톰이 말했어요. 문제 없어요. 말의 귀 속에 들어앉아 길을 알려주면 되지요.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꾸나. 마침내 떠날 때가 되자 나무꾼 아내는 엄지 톰을 말의 귀 속에 넣어 주었어요. 엄지 톰이 이랴 하고 소리치자 말은 고분고분하게 길을 나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 엄지 톰은 서커스 단원인 두 남자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두 남자는 단장과 어릿광대였지요. 단장과 어릿광대는 마부도 없이 말이 혼자 마차를 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시 후 두 남자는 더 놀라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이 스스로 이랴 하고 외치는 것만 같았거든요. 어릿광대가 감탄했어요. 이런 건 난생 처음 봐요. 말하는 말인가요? 서커스 단장이 말했어요. 뭔가 묘한 속임수가 있을 거야. 어서 쫓아가서 알아보자. 엄지 톰은 쉼없이 달려 나무를 베는 아버지께 도착했어요. 엄지 톰이 크게 소리쳤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약속한 대로 마차를 가져왔어요. 나무꾼은 말의 귓가에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엄지 톰. 덤불 뒤에 숨어있던 서커스 단원들은 아주 작은 소년이 나무꾼의 손바닥에 폴짝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어요. 어릿광대가 흥분해서 말했지요. 봤어요? 저 꼬마가 우리 무대에 서면 한미천 잡겠어요. 단장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양손을 비비며 맞장구 쳤어요. 그래. 저렇게 작은 사람이라면 구경꾼들이 큰 돈을 내서라도 보려고 할 거야. 서커스 단원들은 엄지통과 나무꾼에게 다가갔어요. 서커스 단장이 연극을 하듯 정중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서커스 단원들입니다. 아드님이 눈에 띄게 작더군요. 아드님 같은 인재야말로 저희 공연의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을 저희 단원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나무꾼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릿광대가 끼어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와 함께 공연하면 아드님은 유명인이 돼서 세계를 두루 여행하고 인기를 얻을 겁니다. 단장은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금화 한 자루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돈자루를 짤랑짤랑 흔들며 말했지요. 물론입니다. 섭섭지 않게 보답해 드리지요.
나무꾼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요? 내 아들을 팔아넘기라는 소리요? 애엄마와 나는 억만금을 줘도 아들과 헤어질 마음이 없소. 하지만 엄지 톰은 서커스 단원들의 제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엄지 톰은 아버지의 옷소매를 타고 올라가 깃가에 앉아서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올게요. 나무꾼은 아들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아들이 제 앞가림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나무꾼은 금화자루를 받고 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엄지 톰은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했지요. 서커스 단장은 만족스러운 듯 능글맞게 미소 짓고 자기 모자챙에 엄지 톰을 올렸어요. 서커스 단원들과 엄지 톰은 길을 나섰지요. 서커스 단원들과 엄지 톰은 오후 내내 걸었어요. 엄지 톰은 단장의 모자챙을 돌며 촐랑촐랑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면서 경치를 감상했어요. 해가 저물 즈음 일행은 내거리에 다다랐어요. 엄지 톰이 소리쳐 말했어요. 잠깐만 내려주시겠어요? 다리를 좀 펴고 쉬어야겠어요. 서커스 단장이 엄지 톰을 길가에 내려주며 말했어요. 좋아.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엄지 톰은 즐겁게 대답하고는 쥐구멍으로 내달렸어요. 어리 광대가 엄지 톰을 향해 다급히 호통을 쳤어요. 이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서커스 단장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거기서 당장 나오지 못해, 이 꼬마 자식? 서커스 단원들은 허둥지둥 나뭇가지로 쥐구멍을 들쑤시며 엄지 톰을 끌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엄지 톰이 점점 더 깊숙이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서커스 단원들의 소나기에서 달아났어요. 밤이 되자 서커스 단원들은 엄지 톰을 잡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서커스 단장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녀석을 놓쳤어. 그마만 몽땅 날리고 말이야. 어릿광대가 투덜댔어요.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 녀석 꾀에 넘어가다니. 단장님이 좀 더 똑똑할 줄 알았는데. 그러자 서커스 단장이 쏘아붙였어요. 자네도 별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 엄지 톰은 두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가며 티격태격 하는 소리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멍 속에서 성난 생쥐 가족이 쫓아왔어요. 결국 엄지 톰은 구멍에서 내쫓겨 묵을 장소를 잃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밖이 너무 깜깜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톰은 주위에서 하룻밤을 보낼 곳을 찾았어요. 마침 엄지 톰은 빈 달팽이 껍질을 발견하고 생각했어요. 저기서 자면 딱이겠어. 엄지 톰은 달팽이 껍질 속에서 이끼로 베개를 만들어 베고 나뭇잎 한 장을 이불로 덮고는 몸을 웅크렸어요. 엄지 톰이 눈을 감고 단잠에 들려던 찰나 머리 위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엄지 톰은 일어나 밖에 누가 있나 빼꼼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웬 여드름투성이 소년이 불룩한 자루를 옮겨준 채 나이든 남자와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소년이 나이든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다음은 누구네 집을 털까요? 소년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 길 밑에 돈 많고 늙은 신부집을 털자. 엄지 톰은 화들짝 놀랐어요. 강도잖아. 신부님 댁을 털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엄지 톰은 달팽이 껍질에서 기어나와 서둘러 강도들을 따라갔어요. 강도들은 까치발로 집 주위를 돌며 들어갈 구멍이 없나 살펴보고 있었지요. 아들 강도가 중얼거렸어요.
문에는 모두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놨고 창문에는 모두 무쇠로 된 빗장을 걸어놨어요. 저 안에 무슨 수로 들어가죠? 그때 엄지톰이 강도들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자 아들 강도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어요. 거기 누구야? 아버지 강도가 씩씩거리며 물었어요. 어디 있어? 엄지톰이 소리쳤어요. 아래에 있어요. 강도들은 발밑에 엄지톰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 소리쳤어요. 엄청 작은 아이네. 엄지톰이 말했어요. 저는 엄지톰이라고 해요. 제가 신부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빼올 수 있어요. 몸이 작은 저한테야 식은 죽 먹기랍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녀석은 분명 쓸모가 있겠구나. 어디 한번 들어가 봐. 아버지 강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엄지톰을 부엌 창틀에 올려주었어요. 엄지톰은 무쇠 빗장을 넘어 슬그머니 창문 틈으로 들어가서 식탁으로 폴짝 뛰어내렸지요. 이어서 의자 다리를 타고 마룻바닥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 엄지톰은 작은 몸으로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집 안에 들어왔어요. 자, 이제 뭘 가지고 나갈까요? 창밖에서 아버지 강도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쉿! 조용히 해. 이러다 다들 깨겠어. 하지만 엄지톰은 반대로 더 크게 소리쳤어요. 우와, 여기에 아주 멋진 은숟가락이 있는데요. 창밖으로 이걸 넘겨줄까요? 신부집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요리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걸 눈치채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침입자를 때려잡으려고 밀방망이를 손에 꼭 쥔 채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 강도가 소리쳤어요. 도망쳐! 강도들은 어둠 속으로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엄지톰은 그 틈에 헐레벌떡 의자를 타고 식탁 위까지 기어 올라갔지요. 창문은 엄지톰이 뛰어오르기에는 너무 높았어요. 요리사는 주방을 두리번거리며 용감하게 소리쳤어요. 거기 누구야? 요리사는 엄지손가락만한 소년이 들어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잽싸게 찻잔 밑에 숨은 엄지톰을 찾아내지 못했지요. 꿈을 꿨나 보네. 요리사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숱한 모험을 겪은 엄지톰은 너무도 고단했어요. 그래서 찻잔 밑에 웅크려 눕자마자 곤히 잠이 들었지요. 눈을 뜨자 아침이었어요. 요리사는 이미 일어나서 부엌에서 부산을 떨고 있었지요. 엄지톰은 찻잔 밖으로 기어나와 달아나려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부엌의 고양이가 고개를 들어 엄지톰을 노려보았어요. 고양이가 엄지톰을 쥐로 착각하고 의자에서 뛰어올라 엄지톰에게 앞발을 휘둘렀어요. 엄지톰은 간신히 피해서 탁자 모서리로 몸을 날렸지요. 방을 가로질러 문으로 냅다 뛰는 것 말고는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지톰은 반도 못 가서 바닥을 쓸던 요리사의 거대한 빗자루에 맞아 쓰러졌어요. 요리사는 음식 찌꺼기로 가득한 양동이에 엄지톰을 쓸어 담았어요. 그런 다음 양동이를 뒤뜰의 쓰레기 더미 위에 쏟아버렸어요. 엄지톰은 수북한 감자 껍질 속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랬더니 코앞에 웬 굶주린 늑대가 있지 뭐예요. 늑대는 헬쓱한 몰골로 엄지톰을 노려보며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냈어요. 피할 새도 없이 늑대가 엄지톰을 통째로 집어삼켰어요. 엄지톰은 컴컴한 동굴 같은 늑대 뱃속에 갇혔어요. 주위에는 늑대가 삼킨 온갖 역겨운 음식물이 가득했지요.
엄지톰은 그걸 보고 꾀를 내어 외쳤어요. 늑대 아저씨, 저예요. 방금 잡수신 조그만 남자예요. 늑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조용히 못해? 밥 좀 먹으려는데 웬 방해야? 엄지톰이 말했어요. 저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아저씨 뱃속에 있는 음식이 영 제 입맛에 안 맞아서요. 제가 이런 음식 말고 스테이크랑 치즈랑 파이를 양껏 먹을 수 있는 곳을 알아요. 그 말을 들은 늑대가 탐욕스럽게 군침을 흘리며 말했어요. 거기가 어딘데? 엄지톰이 대답했어요. 제가 알려줄게요. 제 말대로 가보세요. 엄지톰은 늑대에게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늑대는 먹음직스러운 식사를 상상하며 엄지톰의 말대로 갔지요. 엄지톰은 집에 도착한 늑대에게 뒷문으로 가서 부엌 식품 창고로 가라고 했어요. 그곳 선반에는 고기와 치즈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철망 위에 갓 구운 파이도 있었지요. 창고에는 버터가 듬뿍 든 부드러운 페이스트리 냄새가 가득했어요. 늑대가 날카로운 이빨로 먹음직스러운 파이를 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지톰이 시끄럽게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당황한 늑대가 으르렁거렸어요. 무슨 짓이야? 집주인에게 들키겠어. 하지만 엄지톰은 일부러 부모님이 듣도록 계속 울부짖었어요. 나무꾼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와 늑대를 발견했지요. 나무꾼은 늑대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물러서요. 그때 엄지톰이 외쳤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아들이요. 저는 지금 늑대 뱃속에 있어요. 나무꾼이 조심스레 총을 내리자 늑대가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화덕이 프라이팬으로 재빨리 늑대의 머리를 내리쳤지요. 단박에 늑대의 숨통이 끊어졌어요. 나무꾼이 사냥용 칼로 늑대의 배를 살살 가르자 엄지톰이 폴짝 뛰쳐나왔어요. 나무꾼의 아내가 새끼손가락으로 엄지톰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어요. 우리가 내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단다. 나무꾼이 엄지톰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니? 엄지톰이 말했어요. 정말 끝내주는 모험을 했어요. 쥐구멍에 들어갔다가 달팽이 껍질에서 하룻밤 자고 도둑질을 막고 고양이와 빗자루에 쫓기다가 먹보 늑대한테 잡아먹혔지요. 하지만 우리 집이 가장 좋아요. 이제 한동안 모험은 떠나지 않을래요.